채용할 때 이 자소서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보통의 채용 과정이 크게 서류 전형과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이제 준비된 스펙을 제외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치화된 스펙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취준생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1차를 통과해야 이제 그 다음 전형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매번 작성하지만 매번 걱정이 돼요. 부담스럽고 이번엔 또 어떤 항목이 나올까, 또 어떤 이야기들 쥐어 짜내야 되나 참 부담스러운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비슷한 생각이겠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 취준생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또 자소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채용이 시작된 후에 만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좀 생겨났어요. 자소서 포비아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어떤 공포증이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구직자의 88.1%가 자소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소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구직자의 49.7%가 지원하는 기업에 자기소개서 때문에 채용을 포기한 적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거의 50%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이제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자소서 포비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좀 공감이 돼요. 저희도 저도요. 자소서를 써봤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력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자소서 이제 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 서연 아나운서는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저는 뭐 필력도 물론이고 저는 이제 스스로 이 이야기거리가 소재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어서 좀 남들보다 신박하고 뭔가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소서 항목 보다가 에이, 쓰지 말까 이렇게 한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은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을까요? 거의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냐라는 질문에 1위를 한 것이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았거든요. 59.9%의 사람들이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막하다라고 해줬고, 그 다음으로 보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지 그럴듯한 스토리가 부족하다, 업적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제한된 글자 수를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해줬습니다. 이 1위에서 3위까지 랭킹된 걸 보면 결국 소재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무 뭔가 쓸 게 없지 않은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차피 지원해봤자 안 될 것 같아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포비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88.1%가 포비아를 겪는다.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윤쌤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구직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이 결과랑 좀 비슷비슷할까요? 맞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더 느끼고 있고, 저는 가장 밀접하게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채용 시즌이 몰릴 때는 이제 자소서를 쓰느라고 난리 이런 난리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자기소개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제 시각에서는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마다 항목이 다 다르고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자소서 항목이 너무 어렵다. 그럼 가고 싶은 기업이었지만 다음에 도전하자, 다음 시즌에 도전하자 라고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자기소개서를 좀 미리 준비해 놨으면 훨씬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방학 특집이니까 여러분께 시간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지금 기회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공채가 시작되거나 채용이 시작되고 나면 자기소개서 항목을 풀이해드리느라고 바쁘거든요. 네. 스킬이나 작성 방법을 이야기해드리느라고 좀 기초나 원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상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에 미리 준비하니까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준비를 미리 해두신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쌤, 근데 사실 방학 때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방학을 활용해서 미리 자소서 준비하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채용 시장에서 이제 채용이 막상 시작되고 나면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학 성적 올리기도 바쁘고 자격증 따기도 바쁜데 자기소개서까지 미리 준비해야 되나 하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를 어떤 요리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기소개서가 완성된 요리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재료를 다듬고 그리고 재료를 선별하고 부족한 재료는 채우는 시간이거든요.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자기소개서, 좋은 요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재료를 선별하고 재료를 다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크게 시간 들이지 않아도 하루에 조금씩만 생각해 둔다면 나중에는 그게 쌓여서 굉장히 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소재라고 하면 재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경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다듬는 시간이다. 그리고 제가 이번 방학 특집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어떻게 정리해 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뭐 똑같이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대충이라도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만들어두면 얼마나 이 채용이 딱 떴을 때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준비 과정이 지금이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리라고 표현했을 때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서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료들이 막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것보다는 내가 딱 정리된 냉장고에 잘 정리되어 있을 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용이 시작되고 나면 재료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준비를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좀 미래를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얘기냐면 주로 내가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가장 아쉬워할지를 미리 안다면 지금 이 우리가 준비된 시간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구직자분들을 만나보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또는 쓰고 나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제일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부족한 경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경험도 부족한 경험이지만 또 정리되지 않은 경험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 이런 이 세 가지들을 굉장히 아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미리 대비하고 계신다면 이런 아쉬움을 좀 줄이시고 성공적으로 채용에 임하실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로 꼽은 아쉬운 점을 부족한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신입 지원자들이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 지원자들 사실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신입사원에게 어떤 직무 역량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경험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기업 막론하고 작년에도 핫 키워드였던 것이 바로 직무 역량입니다. 아마 이 직무 역량이 많은 구직자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직무 역량이라면 사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기업들마다는 좀 항목이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직무마다도 직무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우리 직무 역량이라고 한다면 구직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뭐 자격증 아니면 뭐 알바 경험 이런 단어들만 둥둥 떠다니고 사실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직무 경험도 없고 뭐 자격증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대외 활동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그 흔한 동아리도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인턴도 요즘 너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턴 경험도 없다. 그럼 이제 나중에 자소서를 쓰려고 하다가 나 못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윤쌤 저는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잖아요. 일상 속에서 사소하게 찾을 수 있는 직무 역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두고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시면 아, 내가 이런 경험이 부족하구나, 이런 역량이 부족하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자꾸 예전에 제가 생각나서 약간 뼈를 맞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자라고 하셨을 때 뭔가 글을 미리 써놓자, 뭐 소재들을 미리 좀 정해놓자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경험을 지금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면 이제 부족한 경험을 어떻게 내가 보완을 해서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선 방학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부족한 경험이 있다면 아직 2~3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량에 쓸만한 것들을 미리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무나 산업 관련 동아리 활동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 기간을 활용해서 뭐 공모전에 참가하신다거나 외부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공부라든지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주말에는 내가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시각이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 시간을 활용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무 경험이나 직무 역량 부분에 사실 가장 어필하기 좋은 건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직접 산업군에 경험해봤던 것이 나중에는 가장 큰 강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CJ 올리브영 예비 지원자라면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번쯤 해보신다면 자소서를 쓸만한 소재가 이만큼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는 뭐 꼭 올리브영이 아니더라도 직무 관련한 동종업계에서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맞습니다. 이 한 자리 찾기도 참 어렵고요.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거리두기 하세요 이러니까 얼마나 구직자들 답답하겠어요. 이것도 좀 확실히 심정은 이해가 되시죠?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뭐 올리브영 지원자라면 올리브영에서 일해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경험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꼭 거창한 경험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직접 일해본 거 말고도 쓸만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뷰티 산업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뷰티 박람회를 조금 가보시고 그리고 포럼 등에 방문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개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트렌드를 읽어보는 거, 그리고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뷰티 매장들의 실무자의 시각을 가지고 방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방문해보고 이런 게 DP되어 있구나, 요즘은 이런 상품이 주력 상품이네, 저 브랜드와는 이런 차이가 있네 라는 것들을 분석해보고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직접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전부 다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아주 값진 소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미리미리 해두고 진심으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급조한 느낌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활용해서 좀 진심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일을 행해보시는 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많은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윤쌤 말처럼 거창한 경험이 아니라도 분명히 좀 나의 상황에 맞춰서 또 경력들이나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으니까요.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쌓은 경험이나 조사들 그냥 놔두지 말고 경험에 그치지 말고 정리를 해두라고 하셨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이 부족한 경험이었잖아요. 이 부족한 첫 번째로 아쉬운 게 부족한 경험이었고 두 번째로는 정리되지 않은 경험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형 질문들을 늘 만나게 되실 텐데요. 주로 나오는 항목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서 도전해본 경험을 기술하세요 라는 항목도 있고요. 본인이 참가한 팀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를 기술해 주세요라는 항목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어떤 경험을 했던 느낌은 있는데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맞아. 본인이 참여한 팀 활동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기억이 날랑말랑하고 마음속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좀 경험형 질문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2부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경험들을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해둬야 되는지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면서 경험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부 예고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아 맞아 나 무슨 활동을 했었지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라고 맞아. 해놨는데 그 정확한 어떤 사건의 전후 관계는 자세히 생각이 기억이 안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하는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험 노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취업 준비 노트, 뭐 합격 노트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경험 노트를 만들어 두시고 나중에 제가 윤쌤이 방학 동안에 정리해보라고 해서 컴퓨터로도 정리해보시고 손으로도 끄적거려보시고 이게 막상 채용이 시작되고 공채가 시작이 되고 나면 이 자료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때 역시 정리해뒀던 기억만 있고 정리한 정보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두시고 노트 하나로 정리되어 있다면 우리 잘 정리된 냉장고처럼 이 항목 나왔네, 이 경험 갖다 쓰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저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작성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온라인에서는 파일로 잘 정리해 두셔도 되고 그런데 뭔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컴퓨터를 막상 당장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클라우드로 하면 안 될까요? 클라우드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경험 노트도 엄청난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구직자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시간 부족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작성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뜻일까요? 작성하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고의 깊이라든지 경험의 깊이를 묻는 질문들이 있으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써내기에 급급해서 좀 내용의 질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골 질문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생각을 꼼꼼히 하고 계신다면 급히 준비하는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훨씬 깊이 있는 자소서를 작성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는 확실히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또 취업에 도전하는 분들 어떻게 미리미리 자소서를 준비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짚어주시죠. 자기소개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 3가지로 나눠본다면 우선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직무 역량 나오고요. 그리고 개인 경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자소서 포비아의 주된 원인은 여러분 지원 동기라고 합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포비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이 있는 생각과 미리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제일 어려웠던 가장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지원 동기, 이건 네.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기업이 묻는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네. 정말 단골 질문이거든요. 작년에 롯데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롯데물산, 뭐 건설, 렌탈, 뭐 칠성음료 부분들에서 전 계열사에서 다 지원 동기를 물어봤었거든요. 지원 동기를 작성하세요라고 심플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떤 세트 질문으로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와 함께 입사 후 계획이나 포부를 함께 물어보는 항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항목이 출제되는지 구체적으로 항목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롯데 계열사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롯데 GRS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GRS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서술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와 함께 GRS에 입사해서 목표를 작성해봐라라고 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롯데정보통신에서는 롯데정보통신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포부에 대해서 기술해주세요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가 지원 동기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항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 동기와 또 직무 역량을 연결한 항목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직무 역량을 같이 함께 물어봤던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분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지원 동기가 나와줬고 해당 분야의 직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세요. 준비 정도를 묻는 항목이죠. LG U+ 같은 경우에는 LG U+ 및
분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해당 분야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떤 지원 동기와 목표를 물어보거나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 혹은 준비 정도를 묻는 항목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기업이 이 지원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지원 동기를 통해서 지원자의 어떤 점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건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지원 동기를 왜 묻는가? 그러면 지원 동기를 왜 묻는지 알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선 이러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당신을 왜 뽑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좋은 인재를 뽑고자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인재란 무엇이냐? 기업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부각해야 되고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원자의 외적 스펙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심플하겠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력이라든지 전공 지식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수치화할 수 있는 스펙트를 본다면 이 지원자가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스펙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을 평가하고자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업무 태도, 이 사람이 입사했을 때 어떤 업무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과 잘 화합할 수 있는 인성과 성품을 가졌는지도 궁금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에 맞는 좋은 인재를 선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성이라든지 태도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치화된 스펙만으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 굉장히 심층 있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여러분들께 좀 어떤 내면에 있는 답변들을 좀 듣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서류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면접에서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재를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를 왜 뽑아야 하는가 어필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를 뽑고 싶다라는 건데, 그 마법의 지원 동기 그럼 과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지원 동기는 제가 늘 약간 공식처럼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때는 공고가 이미 떠 있는 상태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작성하실 때는 빨리빨리 작성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기가 좀 시간상 어려웠었는데, 지금 우리 올해 채용을 준비하시는 이 방학 기간에 있는 신입직 분들에게는 구직자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 도대체 왜 물어보느냐라는 질문에는요. 일단 동기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 요인 또는 직접 요인의 총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석해 본다면 결국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규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 기업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의미에서 던지는 그런 가벼운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원 동기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지원 동기를 갖고 있느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왜 이 기업에 지원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딱 드는 생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원했다. 그리고 직장을 찾아야 되니까 지원했다라는 지원자가 있고, 또 어떤 지원자는 저는 이런 산업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이런 산업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이 산업군에서 이 기업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열렬히 이야기하는 지원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직무 역량이나 그리고 어떤 준비 정도를 봤을 때 후자의 지원자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솔직히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보면 전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구직자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지원자가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회사를 다닐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남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지원했다. 지원 동기가 좀 남다른 것 같다. 그리고 포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일할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동기와 사명이 있는 상태로 입사를 한 사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라든지 회사 생활을 하는 행동이나 태도, 목표 의식 등에서 분명히 차이를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지원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일할 것인지를 유추해 보기 위해서죠. 이런 산업에 대한 관심도나 열정이나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했다면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버는 것 이외에도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조직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원들이 많아질수록 회사 구성원들의 이런 사원들이 많아질수록 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펙이 엄청 많은 지원자들보다는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목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 동기를 묻는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겠다. 실제로 그런 진정성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동기가 행동과 태도를 좌우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늘 나오는 질문이어서요. 사실은 조금 간과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항목이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경계하셔야 될 부분은 지원자분들이 지원 동기는 어느 기업이나 다 물어보잖아. 그래서 기업에서는 내가 뻔하게 쓸 거 알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뻔한 질문이니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쉽게 접근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원 동기만큼은 뻔한 항목이지만 기업에서 늘 모든 구직자가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출제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뻔한 자소서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떤 튀는 자소서라든지 진정성 있는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출제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접근하시던 그냥 단순히 기업을 조사해서 작성한다거나 겉핥기식으로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내가 진짜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비전을 보고 지원했는지를 작성하실 수 있는 면모를 보여주신다면 결국에는 그 어떤 항목보다 사실 빛을 발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뻔한 항목이니까 무난하게 작성하자라고 하지 마시고 뻔한 항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역량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라는 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좀 남다른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다른 자소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지원 동기. 오늘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서는 미리 지금 준비를 좀 해둬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지원 동기는 미리 좀 어떻게 준비를 해둘 수 있을까요?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우선 내가 진짜 이 기업에 왜 지원하려고 했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는 어떤 기업에 가고 싶은지를 정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해당 기업에서 나는 어떤 직무를 맡고 싶은지, 수많은 직무 중에서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려주신 다음에 다음 2부로 들어오신다면 2부에서는 제가 실전 테크닉들을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작성해보고 그리고 경험 노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원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 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큰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네, 숙제. 어떤 기업에 가고 싶은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직무를 맡고 싶은가, 또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 이 4가지 숙제로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1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2부 예고 좀 해주세요, 쌤. 2부에서는 직접 작성해보면서 같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1부 방송 보신 분들은 2부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실전 부분 해서 저와 같이 자소서 미리 작성하시고요.
공고가 많이 떴을 때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프로페셔널하게 작성하시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방송도 본방을 사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